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수시 가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시키고 어떤 문제인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자, 보통 보면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문항은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상황에서 교사가 데이터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AI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인지 AI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놓고 보면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정보 제공 기능과 장점,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로서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을 할 때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사가 관찰하거나 또는 상담, 물론 학생들이죠.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고 또 이것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AI 정보와 교사 판단이 다를 때 조정 대응을 방안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답변을 구상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B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B번 문항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B번 문항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자, 이 부분은 그 교류 행사, 자매학교의 교류 행사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연주,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연주, 이게 양가성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출제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문항은 교육 활동 운영에서 효율성과 포용성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육적 가치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살펴보면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수월성, 성과 위주,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 위주만 선발해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성과 위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포용성 참여 교육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자, 포용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을 다 참여시킨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 번째 방향성이 바로 포용성 교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방향성은 포용성을 아주 중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 판단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교사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분석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은 결코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마지막으로 답변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초등교육의 본질에 맞는 교사 입장 또는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자,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시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면을 정지시키고 시형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촉법소년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촉법소년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 문항은 사회적 현상, 교육적 시각으로 해석하고요. 사회적 현상이 되는 걸 촉법소년의 연령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촉법소년 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또는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교육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발단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하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청소년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특성들이 존재하고 있죠. 돌발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변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촉법소년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에 의해서 연령을 정해놨는지 13세. 자, 이 부분을 하향시켜야 된다는 논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인데 처벌 중심의 접근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한번 문제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교육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충분한 상담,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또 예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갖고 회복 중심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핵심만 추려가지고 키워드들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풀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이 그냥 제가 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제시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 이 방향성은 맞지만 이 방향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시간이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별 파이널 특강.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학교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또 그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연습을 시키는 부분이 학교의 특성별 파이널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강의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현장에 올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대 면접, 사대 면접 제 교재가 있으니 이 부분은 책만 갖고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 면접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공유전화번호나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